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유독 기분이 축 처지고 가라앉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매일매일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늘 좋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맛있는 음식 혹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언제든 기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기분 어떠셨나요? 이미 좋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가을이라 조금 센치하다 싶으신 분들, 오늘 한디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DJ 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이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 그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 잊고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온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밖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 막 허전하고 뭐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네. 요즘은 거의 뭐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에 꼭, 내 옆에 꼭 이렇게 24시간 내내 들고 다니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 함께하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확실히 편해지긴 했죠. 아무래도 스케줄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연락 잘 못하고 지낸 지인들과 SNS로 또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심심할 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은 이 이문세 씨의 노래처럼 그 아날로그의 감성, 그 시대가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절 아시죠? 그 싸이월드 감성. 그때는 이렇게 그 폴더폰 해서 가로 본능 이런 거 하고, 캔유폰, 저는 캔유폰을 썼었는데, 그때 그 감성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알 이렇게 주고받고, 또 요즘 그 Z세대 친구들은 모르겠네요. Z세대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요즘에는 Z세대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건 맞지만, 편리함을 주는 건 맞지만, 뭐든 너무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대부분이 좀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중독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날로그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J니까 저도 좀 약간 옛날 감성으로 좀 느끼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DJ,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의 감성 DJ, 감성 라디오. 뉴스는 음악을 타고 10월 넷째 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의 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바로 4번 전세입니다.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제도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 한디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뜨아도 받아가세요. 10월 마지막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도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삭 뉴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세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또 지내셨나요? 네, 잘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너무 별일이 맨날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주에 씨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너무 맨날 별일이 네.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한디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를 여행 갈지 좀 생각을 막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별일이 없었던 거네요. 별일 없었어요. 사실 별일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듯이. 네. 자, 그치만 오늘 저희는 소식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공고도 없이 입소문으로 선수 선발 KT 스포츠 사격단 공정 논란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뽑는데 공고도 없이 뽑았다고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뉴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그 중부일보는 지난 19일 KT 스포츠가 사격단 선수 선발 과정을 공고도 없이 처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KT 스포츠 사격단은 지난 1월 수년간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은 B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선수는 수년간 현역 선수로 활동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KT 사격단에 선발됐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보자는 KT가 공고도 없이 B 선수를 선발했다며 아마 다른 선수들이 공고를 봤다면은 지원했을 것이고 4년 정도 공백이 있었던 B 선수가 선발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어떤 부정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사실 그 공고도 없이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특히나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기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뭐 1년도 아니고 네. 무려 4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선수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 KT 스포츠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KT 스포츠 관계자는요, B 선수를 선발한 것에 관해서는 이제 인정한 상태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국내 사격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이제 선발한다고 하면서요. B 선수의 경우 이제 비록 부상 때문에 한 최근 3, 4년간 쉬었지만 이전의 기록이 워낙 좋았고 또 다시 사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선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KT 스포츠 측의 이제 해명과 달리 이제 체육계에서는 B 선수와 같은 조건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좀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취재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눈 한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요, 3년 이상 성적이 없는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전하면서요. 이제 또 다른 체육계 관계자도 청소년 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를 할 정도의 재능을 보여줬던 선수의 경우에는 간혹 공백이 있어도 뽑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마저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KT 스포츠의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문의했고요. 또 KT 스포츠 측은 공고는 내지 않았지만 사격계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한 뒤 선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단 한 명만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계에다가 이와 관련해 소문을 냈고 네. 선수 4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B 선수를 선발했다고 하면서요. B 선수가 그 다른 3명의 지원자보다 월등해서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근데 뭐 해명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한 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려면 최대한 많이 알려서 많은 선수를 확보한 후에 거기서 경쟁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아, 이게 공정성 논란이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조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아, 뭐, 그 이후의 소식은 나중에 또 중부 일부를 통해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뉴스는요. 줄줄이 짐 싸는 용산 참모들 수도권으로 출격입니다. 그 용산의 참모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총선이 이제 어느덧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오고 싶은 그 대통령실의 인사들의 이제 발걸음이 조금 빨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중부일보는 지난 23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서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그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용선을 떠나가지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도 꽤 있고요. 또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감이 끝나는 11월 중순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많은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도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20일 퇴임한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정찬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갑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최근 용산을 떠난 그 전지현 홍보수석실 행정관의 경우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전희경 정부 1비서관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허정회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보수 텃밭인 포천 가평 지역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도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여서 아마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출마가 예상되는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일 텐데요. 그렇죠. 김 수석은 이제 보수세가 강한 이제 분당갑을 포함해가지고 용인갑 또 수원무 등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나 해석은 어떤가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이제 용산 참모들이 이제 잇따른 이제 퇴임을 두고서 지난 11일에 이제 펼쳐졌던 그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보수 후보가 이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여권 후보들이 이제 하루라도 이제 빨리 민심을 좀 다잡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순상 뉴스 할 때도 내년 총선 관련한 뉴스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뭐 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겠죠. 경기 도민들의 바람일 텐데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거나 뭐 선거에 뛰어드시는 분들 개인의 입식양면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는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막 티내고 연기하는 것보다는 좀 진정성 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죠? 네,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순상 뉴스 마지막 소식은요. 이번엔 집에서 헬로윈 앞둔 인천 번화가 분위기는 차분입니다. 아, 제목만 들어도 좀 이해가 가네요. 네. 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가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년이 이제 지났죠. 네. 이제 그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5일 후가 이제 헬로윈 데이인데요. 이제 보통 관련 행사나 이제 축제가 주말에 열리는 것을 이제 감안하면은 돌아오는 주말에 한 28일이나 29일에 관련한 이벤트들이 개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한디가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할로윈 이제 끔찍했던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이제 일주일을 맞는 이번 헬로윈은 이전과 달리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부일보 취재진은 지난 16일 헬로윈을 2주 앞두고 인천 미추홀구 엘리웨이, 또 부평구 문화의 거리, 남동구 로데오 거리 같은 그 헬로윈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이제 펼쳐졌던 지역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통 헬로윈이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되고 또 뭐 거리도 이제 헬로윈 분위기에 맞게 좀 장식되거나 뭐 비슷한 뭐 포토존도 이렇게 또 조성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데 올해 모습은 좀 여느 해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매우 차분한 분위기였고 또 헬로윈을 이벤트로 활용하는 이제 상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민들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재진을 만난 한 20대 시민은 그 작년에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헬로윈을 즐기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면서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번 헬로윈은 그냥 집에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이벤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떠하는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분간은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0cm가 부릅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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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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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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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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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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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설탕 설탕
빼고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힘 맞추고 담배 필 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땐 순댓국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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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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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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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쏘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혜연1356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싶은 3년차 직장인입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바로 커피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커피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다녀보니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업무는 해도 끝이 없고 야근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어른의 삶 너무 힘드네요. 요즘은 살기 위해 카페인 수혈 중이랍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라디오 사연 작성 중인데 오늘은 부디 칼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10cm의 아메리카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눈물겨운 사연이 도착했네요. 아, 사연을 읽기만 해도 직장인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 점심 먹고 꼭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든요.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밥 먹고 나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입가심으로 깔끔하게 또 한 잔 마셔주면 딱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사연자분은 살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고 하셨는데, 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 제작진 분들도 아무 말 없이 막 고개를 공감한다는 듯이 끄덕이고 계십니다. 다들 괜찮으신 거 맞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삶의 또 유일한 낙이 아닐까 싶어요. 회사 생활, 그죠? 맛있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 네. 아무튼 우리 사연자분 힘내시고요. 부디 오늘은 꼭 칼퇴하셨길 바랍니다. 사연자분을 비롯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요. 네. 저도 열심히 파이팅 할게요.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서 노래와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이번 코너는 여행 전문가 유승혜 작가님과 경기 지역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알아보는 코너죠. 유승혜의 알쓸트립 시간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요.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바로 여행 이야기 시작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유승혜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취재도 하고 저도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가을 여자 느낌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네. 오늘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곳일까요? 그렇죠. 지금 딱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네. 이제 저만 또 놀러 다니기 또 죄송스러워서 제가 네. 오늘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저번 편에도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랬나요? 네. 네. 제가 유난히 뜨거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가을과 어울리는 명소를 소개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단풍이 지금 또 울긋불긋하게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와 인천 이쪽 지역에서 이게 쉽게 가볼 만한 단풍 명소 제가 좀 추려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와, 네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 단풍 명소 3! 그죠? 급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그 단풍이 인상 깊은 곳은 경기도에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되게 고르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베스트 3, 뭐 베스트 5 이렇게 추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여러분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제가 네. 이 후보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네. 자, 메모하시고 자, 들어보세요. 광주 곤지암의 화담숲. 이곳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여기는 좀 그것도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예약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여기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빼놓을 수가 없어서 유명한 곳. 네. 그 다음에요. 광주의 남한산성. 또 남한산성 둘레길 또 좋거든요. 그래요? 네. 광주 남한산성 네. 여러분들 그 메모하시고요. 여주 강천섬 은행나무길. 은행나무길이 있어요. 여기가 또 노랗게 아주 그냥 은행나무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캠핑도 하고 뭐 소풍 즐기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은행나무 너무 예쁘겠다. 네. 그리고 또 용인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네, 여기도 예뻐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 네. 또 가평의 명지산. 네. 가평, 포천 이쪽 북부 지역 쪽이 좀 많아요. 네. 이제 포천의 국립수목원, 우리가 이제 광릉수목원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이 국립수목원 있고 남양주의 광릉숲길, 이 국립수목원이랑 광릉숲길이랑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네네. 저번에 봉선사 얘기할 때 네. 잠깐 언급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김포시의 장릉 등이 있습니다. 와, 가볼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하지 않으면 좀 아쉬울 곳들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는 또 이제 저만의 단풍 명소로 간직하고 싶었으나 오늘 또 특별히 여기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던 명소를 꺼내 주시는 거군요. 그럼요. 시크릿 명소, 유승의 시크릿 명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시크릿은 아닌데요. 네. 또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럴 수 같고요. 있죠. 네. 또 아시더라도 이 계절 한번 가보시라 상기를 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을 명소, 단풍 명소 유승의 탑 시크릿 첫 번째 명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명소는 가평의 그 호명산에 있는 호명호수입니다. 호명호수요? 저는 네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백두산 천지를 아십니까? 네. 갑자기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경기도에 천지. 백두산 호수가 있다고요? 거기가 여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네. 여기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진짜 산 위에 호수가 있어요. 산 위에 호수 있는 건 전에 백두산, 백록담 이거밖에 모르는데? 네, 천지처럼 네. 딱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호명산에 있는 이제 호명호수라는 곳이고요. 네네. 이 호수가 이제 사실 자연 호수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이제 북한강이 앞에 흐르잖아요. 네. 그게 청평호가 있고 그쵸? 거기 물을 이제 끌어올려다가, 끌어올려다가 이제 이 물을 저장해 놓고 다시 물을 내리는 힘으로 이 전력을 얻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수력 발전인 거죠. 네네네. 예, 우와. 그래서 그런 수력 발전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가 바로 호명산의 호명호수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인데 네.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그렇죠. 네. 이게 산 완전 정상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는데 45,000평의 면적 그리고 둘레 1.7km의 굉장히 큰 대형 호수예요. 와, 엄청나게 큰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일명 가평의 백두산 천지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건데요. 와. 예전에는 여기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안 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오픈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호수길도 걷고 주변 산세도 구경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호명산이 단풍으로 또
아름다워지면서 이제 단풍 명소로도 알려지게 된 거죠. 이 호명호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발전소였었다가 그렇죠.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안 됐는데 여기가 워낙 또 예쁘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제 관광지로 바뀐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수력 발전소가 이제 관광지화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수가 이제 예전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공개가 이제 되면서 여기 원래 차량 출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되고 도로가 다 나 있거든요. 이제 일반인 차량은 못 들어가지만 셔틀버스가 이제 시간마다 왔다 갔다. 아니, 제대로 합니다. 된 관광지네요? 그렇죠. 셔틀버스가 다닐 정도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셔틀버스가 자주 다니지는 않아요. 자주 다니지는 않고, 그래서 요 길을, 셔틀버스가 다니는 길이 한 3.5km 정도 되는데, 네. 요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상수리나무, 단풍나무들이 네. 쫙 즐비해 있나요? 네, 생각해보세요. 거의 30년이 일반인 통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살림이 잘 보존되고 가꿔졌겠어요.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고요. 요 시기에 가시면 3.5km가 짧은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3.5km. 그렇죠. 등산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울창하게 단풍이 아름답게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 네. 힘든 줄도 모르죠, 사실. 단풍 그렇죠. 구경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꿀팁이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신 후에 하산하실 때 내려오시면서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힘이 좀 덜 들고 그리고 이제 호명호수에 올라가시면 그 호수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면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카페가 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언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아주 핫플레이스에 딱 완전 핫플레이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 호숫가, 드넓은 호숫가의 풍경을 탁 보면 여기가 캐나다인가? 아니 안 가봐서 제가 지금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사진이 어떻게 좀 띄어져 네, 있는 네, 상태죠? 네. 여러분들 감상하세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모습.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제가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거 카메라 렌즈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 네, 그거는 진리죠. 그러면 거기서 되게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장소나 그런 곳이 있나요? 스팟 같은 데가?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카페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호수 전경이 아름답고요. 네. 그쪽 호수 쪽에 그 태양광 발전을 해놓으라고 네. 그 호수 안에 이렇게 거북이 모양으로 이렇게 조형물처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왜 호수 안에 갑자기 거북상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여기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인가 했더니 그게 이제 태양광 패널 발전을 하는 용도의 거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조형적으로 어떤 효과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발전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거죠. 그 와. 거북상이. 만약에 저희 라디오를 듣고 관광하시는 분들은 딱 그 거북이 패널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리시겠어요. 그렇죠. 그죠? 저거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딱 또 이제 이렇게. 아는 척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장소는 어딜까요? 이곳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곳인데 저는 몰라요, 여기. 수종사가 꽤 유명한 절이잖아요. 절이, 그죠? 이게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생가가 근처에 있고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이 수종사를 자주 왔다 갔다 들렀다고 해요. 이 수종사는 뭐 워낙에 오래된 천년 고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수종사는 뭐 계절에 관계없이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을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을, 우리 아까 전에 가을이면 가을이면 네. 차 한 잔. 그렇죠. 네. 차 한 잔. 이 수종사가요. 차 한 잔 하기에 너무 좋은 사찰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거기서도 차 마시기 좋았는데 그럼 거기서는 일단 뜨아를 마시고 네. 이곳에서 차를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서 뜨아 드시고 일단 여기 이제 수종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여기가 이제 북한강 그 자전거 길이랑 남한강 자전거 길 이게 두물머리니까 그 길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 길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셔도 좋고 두물머리가 워낙 또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아, 두물머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거기 가서 다 이게 연잎 핫도그 하나씩 먹고 그거 필수 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물머리랑 가까운 곳이고 이 수종사 자체가 이제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요 위에서 이 두물머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수가 있는 장소예요. 두물머리를 바라보기 가장 아름다운 전망대가 바로 수종사입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아, 제가 아쉬운 게 두물머리 직접 가셔서 거기서 뭐 이제 카페만 가죠, 사실. 카페 예. 가시고 거기서 산책로 둘러보시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좋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우리 MZ 세대분들은 이렇게 그 사찰을 가진 않습니다. 진정한 MZ라면 네. 사찰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힙한 거죠. 근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요즘 들어서 네. 느끼는 게, 사찰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절 냄새를 좋아해요. 저는 그 향 냄새를. 그리고 절은 일단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피톤치드 향. 네. 그러니까 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나 가을철에는 피톤치드가 얼마나 또 강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찰 딱 가서 고즈넉하게 좀 앉아서, 그죠? ASMR도 듣고. 그렇죠. 근데 뷰는 양평 두물머리.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뷰가 정말 좋고요. 그 뭐 MZ 말씀하셨는데 전 진정한 MZ라면은 이 두물머리까지 왔다 그러면 수종사에 반드시 가야 된다. 괜찮네요. 네, 그런 철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제가 차를 이제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수종사 안에 삼정헌이라는 이제 그 두물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세워진 이 한옥이 있어요. 정각이 있어요. 어머, 그런 곳이 있어요? 삼정헌. 근데 여기가 이 시와 차가 하나로 통하는 다실이다라는 의미로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그럼 이거는 네네. 사찰 거예요? 네, 사찰에서. 오. 이 사찰 주지선 사찰에서 스님이 운영하시는. 네, 운영하는. 그래서 이 삼정헌이라는 건물에서는요, 누구나,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무료요? 예,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 이제 거의 웨이팅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웨이팅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여기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차를 누가 이렇게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 닭이가 다 있거든요. 네. 그 닭이로 직접 이제 방문객이 우려 마시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차도 우리고, 이 마시면서 바깥에 두물머리 풍경도 보고, 와. 그래서 이 삼정헌이라는 공간 때문에 이 수종사에 일부러 가서 차를 마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진정한 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은데요. 전 이런 컨텐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실 안에 보면 또 너무 공짜로 이 풍경과 차를 즐기고 가기 좀 미안하니까 네. 그 함에다가 이제 살짝 그쵸. 보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정도 센스는 네, 또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종사 가시면 요 다실, 이 삼정헌이라는 건물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마침 추천을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들었는데도 벌써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한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딱 그 사찰 옆에 있는 그곳에서 삼정원에서 사찰 옆이 아니라 사찰 안에 있죠. 사찰 안에 안에. 있구나. 예. 그쵸. 사찰 안에 있구나. 그럼 거기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두물머리 보고 그다음에 단풍 울긋불긋한 거 보고 그죠? 그쵸.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두물머리와 단풍나무가 또 막 있거든요. 사찰 안에. 그래서 이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근데 한옥이랑 단풍이랑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그쵸? 그 섭가래와 이 모든 것들의 조합이 왜냐면 색깔도 비슷비슷하면서 그쵸. 뭔가 그 알록달록함이 참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수종사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풍 명소 네, 한 마지막. 곳 소개해 주시죠. 자, 여기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예, 바로 포천 산정호수인데요. 산정호수 유명하잖아요. 근데 산정호수에 단풍놀이를 하러 가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면 말씀 안 드렸겠죠, 오늘. 네. 산정호수 뒤에 있는 명성산을 올라보시라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산정호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 산정호수 뒤에 있는 명성산. 명성산 여러분들 메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산정호수가 산에 둘러싸인 호수잖아요. 네. 그 호수를 이제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 산정호수는 전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더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가시면 완전 지금이 핫 플레이스인 게 산정호수 뒤에 명성산에 억새밭이 있어요.
아, 가을 억새 못 참죠. 가을 억새. 가을 이건 참지 억새는 못하지. 여기에서는 무조건 인생샷 남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산정호수만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체력이 되신다면 네. 이 억새밭이 사실은 거의 이 명성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마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이 거의 등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고생 네. 끝에 억새풀이네요. 그렇죠. 고생 끝에. 억새밭. 네. 그래서 살짝 체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면 제가 걸어보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네, 1시간 30분 정도 등산을 한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눈앞에 은빛 억새 물결이 그래요? 쫙 펼쳐집니다. 1시간 반을 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뷰일까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반 등산 결정하시고요. 여기를 만약 가시게 된다면 좀 등산화나 이런 것도 착용해서 그렇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명성산 억새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억새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억새밭 안에서 무슨 이벤트도 많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등산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 들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또 축제 네. 매니아거든요. 축제 축제 매니아요?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명성산 억색 축제가 지금 여러분들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진짜 되게 매력적인 곳인 게 등산을 했는데 억새풀이 있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억새풀 같은 경우에 그냥 들판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산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네네. 색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이제 나무 대신 억새가 자란 이유가 있는데 이곳이 사실은 6.25 전쟁 때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나무가 이제 전쟁통이니까 다 불이 탄 거예요. 네. 불이 타서 이제 민둥산처럼 됐겠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여기에 산림 녹화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군사 훈련지로 이곳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가 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억새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한 게 우와. 퍼져서 지금의 억새 군락지가 되었다고 우와, 합니다. 우와, 우와. 뭔가 네네네. 신기하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되게 그쵸. 역사적인 그래서- 슬픔이 있는데 맞아요. 그죠? 조금 저는 뭐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저희가 휴전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6.25 전쟁의 흔적이 남은 곳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격전지가 지금은 이 사람들의 어떤 여가를 즐기는 휴양지가 됐다라는 게 조금 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그렇죠. 와, 근데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산에 억새의 밭이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산정호수 근처에 명성산 말고 또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 명성산이 이제 그 6.25 전쟁 때 격전지였기도 했지만 이 궁예가 마지막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라고 해요. 관심범이니라.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관심법의 궁예가 네. 이곳에서 이제 왕건에게 쫓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 결국에는 이 굶주림에 못 이겨서 마을로 내려갔다가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억새밭 올라가시면 궁예 약수 막 이라고 네. 궁예라는 이름을 붙인 이 뭐 약수도 그렇고 뭐 동상도 그렇고 뭔가 되게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또 컨텐츠를 거기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또 이런 관광지는 다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토리텔링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궁예에 대한 또 이야기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명성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억새 군락지에서 그 사이에서 사진 찍을 때 포즈를 뭘 해야 될지 고민한다면 거기선이었다. 센스 만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고민되신다면 이렇게 궁예샷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지. 그렇죠. 네. 한번 그럼 또 더욱 의미 있는 그런 꿀팁 전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승의 알쓸 트립 코너 속의 코너 여행 맛집을 찾아라. 맛집을 찾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지 가면은 그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혹시 지금 이 세 곳 중에서 네네. 근처에 있는 맛집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한 군데 제가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수종사. 이제 수종사 올라가시기 전에 그 밑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자전거 타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행락객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볼 땐 두물머리 핫도그는 이게
배 채우기는 좀 어렵잖아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 어떤 사람은 뭐 보통이다. 뭐 이러던데, 그건 너무 유명하니까. 네. 그죠? 다른 유명한 또 맛집을 알려주세요. 유명하지 않은 맛집. 여기가 조금 숨겨진 맛집인데. 그러면 오늘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떡해, 이거.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만 말씀해주세요. 네.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네. 저의 맛집 꿀팁입니다. 이간의 자연밥상이라고 웅길산역에서 가까운. 이름부터 마음에 드네요. 그쵸, 자연밥상. 이간의 자연밥상. 이게 여기에서 내주시는 많은 나물과 야채들이 직접 기르신 텃밭에서 기르신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집밥 그 자체의 느낌인데 숯불 돼지고기랑 미나리 부추전을 너무 잘하세요. 미나리 부추전 너무 맛있겠다. 숯불 돼지불백인가요? 돼지고기, 숯불 돼지고기 돼지 구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쌈 싸먹는 거네요. 근데 쌈이 다양한 종류. 근데 심지어 텃밭에서 자연.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맛있고, 말씀하신 그 미나리 부추전이 이 집의 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데요? 미나리 부추전 어떤 맛인데요? 그냥 부추 그 자체예요. 미나리랑 부추 그 자체. 그러니까 되게 그 튀김물을 되게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 반죽을. 그래서 그 미나리랑 부추를 굉장히 많이 넣으셔서 진짜 그 자체를 얇게 붙였구나. 그러면 약간 바삭하고. 먹을 때 이런 꿀팁. 그 쌈에다가 미나리 부추전을 살짝 올리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싹 올려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단 말이에요. 그쵸? 쩝쩝 박사 학위 받으셨죠? 벌써 이 입에서 맛이 좀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수종사 딱 가가지고 완전 단풍 공연 싹 한 다음에 양평 두물머리 뷰 본 다음에 우리 스님이랑 또 인생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힐링 딱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간의 자연밥상에서 자연밥상 그대로. 그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수명 연장 한 1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아니, 등산하시기 전에 드셔도 괜찮고, 근데 또 너무 배부르면 등산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니까. 내려오셔서 딱 내려오셔서 식사하셔도. 사실 이런 자연밥상이 먹고 나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더부룩하지 않고. 정말 추천하는 집이고, 저만 알고 싶었는데, 진짜 오늘 꿀팁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숨은 맛집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단풍 명소 3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가을 여러분들 제대로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선선한 가을바람과 또 예쁜 단풍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단풍 명소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가을 만끽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예쁜 단풍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신청곡 하나 생각해봤는데요. 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가을 타나봐. 이 소울 넘치는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군요. 자, 그러면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명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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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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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운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쏜다.
맨날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다르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좀 텐션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땡땡 놀이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는요, 자, 계절 변화로 인해 식물의 잎이 붉은 빛이나 누런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오늘 알쓸 트립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 그리고 또 보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땡땡놀이, 이 안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장풍. 그럼 이제 놀이랑 붙이면 장풍놀이. 2번 병풍. 병풍놀이. 3번 단풍놀이. 4번 기절초풍. 네, 퀴즈 참여는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10월 26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받아가세요. 오늘도 1시간 순삭으로 지나갔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달콤한 가사가 인상 깊은 곡이죠.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즐거우셨나요? 오늘 좀 감성, 가을 감성 느낌으로 좀 꾸며봤는데 오늘 좀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알쓸 트립 시간에 단풍 여행도 간접적으로 다녀오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가을 제대로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저 한디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